안녕하세요. 사연동행입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그 누구에게도 꺼내지 못한 이야기가 한둘쯤은 있죠. 이곳은 그런 마음들을 조용히 들어주는 작은 공간입니다. 구독은 공짜지만 그 마음은 참 귀하고 고맙습니다. 구독해주신다면 큰 힘이 될 거예요. 자,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46살인 윤재민이라고 합니다. 평범한 회사원이고요. 아내 지윤이와 결혼한 지 벌써 18년이 됐습니다. 아이들도 다 커서 이제 독립했고 부부 둘만 남았죠. 그동안 제가 워낙 일에만 매달려 살았거든요. 야근도 많고 주말 출근도 자주 하고 아내한테는 미안한 마음이 늘 있었어요. 그래서 그날따라 일이 일찍 끝나서 집에 가는 길에 아내가 좋아하는 케이크라도 하나 사가려고 했습니다. 동네 카페에 들어섰는데 뭔가 익숙한 뒷모습이 보이더라고요. 혹시나 싶어서 자세히 봤는데 정말 우리 지윤이었어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지윤이 앞에 어떤 남자가 앉아 있는 거예요. 처음엔 그냥 지인이겠거니 했는데 뭔가 분위기가 이상했어요. 너무 가깝게 앉아있고 대화하는 모습도 그냥 친구 사이로는 보이지 않았거든요. 저는 조용히 구석자리에 앉아서 지켜봤습니다. 커피를 마시면서 두 사람이 웃고 있는데 그 웃음이 너무 달콤해 보였어요. 결정적으로 그 남자가 테이블 위로 손을 뻗어서 지윤이 손을 잡더라고요. 지윤이도 피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두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이게 뭔 상황인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두 사람이 일어서서 카페를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황급히 핸드폰을 꺼내서 동영상을 찍기 시작했어요. 손이 떨려서 화면이 흔들렸지만 분명히 찍혔습니다. 두 사람이 손을 잡고 걸어가는 모습, 그리고 모텔 골목으로 사라지는 모습까지 말이죠. 그 순간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18년 동안 믿고 살았던 아내가 제가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동안 다른 남자와 이런 일을 하고 있었다니. 집에 돌아와서도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지윤이는 언제 들어왔는지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평소처럼 오늘 일찍 오셨네요. 고생 많으셨어요. 라고 말하는데 그 목소리가 너무 자연스러워서 오히려 더 충격이었어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말이죠. 저는 오늘 일이 일찍 끝나서라고 대답했는데 목소리가 떨리더라고요. 다행히 지윤이는 눈치채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잠을 한숨도 못 잤어요. 옆에서 자고 있는 지윤이를 보면서 이게 꿈인지 현실인지 구분이 안 되더라고요. 핸드폰으로 찍은 동영상을 계속 반복해서 봤습니다. 볼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동시에 분노도 치밀어 올랐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어떻게 18년을 함께 산 남편을 이렇게 배신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새벽에 혼자 거실에 앉아서 우리의 결혼 앨범을 꺼내봤습니다. 그때 그렇게 행복해했던 지윤이 모습을 보니까 더욱 화가 났어요. 그때의 맹세는 다 거짓말이었던 건가요? 평생을 함께 하자고 서로만 바라보고 살자고 했던 그 약속들이 이렇게 쉽게 무너질 수 있는 건가요? 정말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 다음 날부터 저는 마치 탐정이 된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회사에서도 일에 집중이 안 되고 오직 그 남자가 누구인지 알아내는 것만 생각했어요. 지윤이의 핸드폰을 몰래 확인해봤는데 당연히 수상한 연락처는 찾을 수 없었습니다. 워낙 조심스럽게 행동하고 있었던 거죠. 아마 다른 메신저나 숨겨진 앱을 쓰고 있었을 거예요. 며칠 동안 퇴근 시간을 앞당겨서 그 카페 주변을 서성거렸어요. 혹시나 다시 만날까 싶어서요. 그리고 사흘째 되던 날 정말로 그 남자를 다시 봤습니다. 이번엔 혼자 있더라고요. 멀리서 따라가면서 어디로 가는지 지켜봤어요. 그 남자는 인테리어 사무실로 들어갔습니다. 건물 입구에 간판이 있더라고요. 백승도 인테리어 디자인. 집에 와서 인터넷으로 검색해봤어요. 백승도 38살, 꽤 유명한 인테리어 디자이너더라고요. 홈페이지도 잘 만들어져 있고
작업물들도 세련되게 올려져 있었습니다. 고급 아파트나 상업시설 인테리어를 주로 하는 것 같았어요. 연매출도 상당할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어요. 그의 개인 SNS를 찾아봤는데 거기에는 아내와 함께 찍은 사진들이 올려져 있었거든요. 우리 채린이와 함께한 주말 데이트,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떠난 여행, 결혼 기념일 축하해줘서 고마워요. 이런 글들이 잔뜩 올려져 있었어요. 댓글들도 부러워요. 너무 행복해 보여요. 사랑꾼 부부네요. 이런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남자가 제 아내와 바람을 피우고 있다니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겉으로는 모범 남편 코스프레를 하면서 뒤로는 이런 짓을 하고 있었던 거죠. 더 조사해보니까 그의 아내 이름은 이채린 35살이었습니다. 브런치 쿠킹 클래스를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인스타그램에는 예쁘게 차린 음식 사진들과 함께 수업 모습들이 올려져 있었어요. 정말 평범해 보이는 부부였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있는 것 같았는데 그 남편이 뒤에서는 이런 짓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때 문득 생각이 들었어요. 이 여자도 자기 남편이 바람 피우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을 텐데 알려줘야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저처럼 속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이런 일을 어떻게 말해야 할지 막막하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저는 모르는 사람인데요. 당신 남편이 제 아내와 바람 피우고 있어요 라고 말할 수도 없고 며칠 동안 고민하다가 결심했습니다. 그냥 혼자 끙끙 앓고 있을 수는 없겠더라고요. 지훈이한테 당장 따져봐야 하나 싶기도 했지만 그러면 그냥 부정하고 넘어갈 수도 있을 것 같았어요. 증거도 확실하지 않고요. 그래서 일단 이채린이라는 사람을 만나보기로 했습니다. 같은 피해자끼리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면 뭔가 해결책이 나올 것 같았거든요. 혼자서는 어떻게 해야 할지 정말 막막했거든요. 이채린의 브런치 클래스에 참가 신청을 했습니다. 남자가 쿠킹 클래스에 오는 게 조금 어색할 수도 있지만 요즘엔 남자들도 요리 배우는 게 자연스러우니까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주말 오전 수업으로 신청했는데 다행히 자리가 있더라고요. 신청하면서도 정말 떨렸어요. 어떤 사람일까,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까 하는 생각들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수업 당일 정말 떨리더라고요.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어떤 반응을 보일지 전혀 예상할 수 없었거든요. 수업 장소는 작은 카페 겸 쿠킹 스튜디오였는데 깔끔하고 아늑한 분위기였어요. 참가자는 저를 포함해서 5명 정도였습니다. 대부분 중년 여성분들이었고 남자는 저 혼자더라고요. 살짝 어색했지만 그럴수록 더 눈에 띄지 않으려고 조용히 행동했어요. 이채린을 처음 봤을 때 생각보다 젊어 보이고 예뻤어요. 밝은 미소로 참가자들을 맞이하면서 오늘은 간단한 프렌치 토스트와 스크램블 에그를 만들어 볼 거예요 라고 말했습니다. 목소리도 따뜻하고 친근했어요. 이런 사람이 남편한테 배신당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니까 마음이 더 무거워졌습니다. 정말 순수해 보이는 사람이었거든요. 수업이 시작되고 재료 설명을 들으면서도 계속 채린 씨를 관찰했어요. 요리를 가르치는 모습이 정말 진지하고 열정적이었습니다. 계란은 이렇게 살살 저어주세요. 너무 세게 하면 식감이 거칠어져요 라면서 하나하나 친절하게 알려주더라고요. 이런 좋은 사람이 왜 이런 일을 당해야 하나 싶어서 더욱 마음이 아팠어요. 계란을 깨는 순서가 왔는데 저는 일부러 계란을 바닥에 떨어뜨렸어요. 그래야 수업 후에 개별적으로 이야기할 핑계가 생길 것 같아서요. 아, 죄송합니다. 너무 긴장해서 실수했네요 라고 말하니까 채린 씨가 웃으면서 괜찮아요. 처음엔 다 그래요 라고 말하더라고요. 새 계란을 가져다 주면서 천천히 하세요 라고 격려해 주기도 했고요. 그 순간 정말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수업이 끝나고 다른 사람들이 다 나간 후에 저는 일부러 뒷정리를 도와드렸어요. 접시 정리하고 테이블 닦는 것까지 도와드리면서 자연스럽게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선생님, 잠깐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중요한 얘기가 있어서요 라고 말했습니다. 채린 씨가 네, 뭔 일이세요?
라고 물어보길래 여기서 하기엔 좀 그런 이야기라서 카페라도 가서 이야기할까요? 라고 제안했어요. 근처 조용한 카페에 앉아서 저는 한참 동안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정말 모르겠더라고요. 채린 씨가 혹시 무슨 고민이라도 있으세요? 표정이 너무 어두우신데라고 걱정스럽게 물어보니까 더 이상 미룰 수 없겠다 싶었어요. 이 순간을 위해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사실은 선생님 남편분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이 말을 하는 순간 채린 씨 표정이 굳어지더라고요. 제 아내와 선생님 남편분이 함께 있는 걸 봤습니다. 채린 씨가 무슨 말씀이세요? 라며 당황하는 표정을 짓더라고요. 그럴 리가 없는데요. 저희 남편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하지만 제가 핸드폰으로 찍은 동영상과 사진들을 보여주니까 채린 씨 얼굴이 점점 창백해지더라고요. 처음엔 이건 오해일 거예요. 단순히 친구 사이일 수도 있잖아요 라고 말했지만 모텔로 들어가는 장면까지 보고 나서는 완전히 충격받은 표정이었어요. 한참 동안 말을 못하더니 정말 이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라고 떨리는 목소리로 물어봤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까 제 마음도 너무 아팠어요. 채린 씨는 그 자리에서 한참 동안 울었어요. 저도 뭐라고 위로를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같은 상황에 처한 사람끼리 만났는데 서로 위로해줄 말이 없더라고요. 채린 씨가 울음을 그치고 나서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하죠? 라고 물어봤는데 저도 막막했어요. 하지만 혼자 있을 때보다는 훨씬 마음이 든든했습니다. 같은 처지의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됐거든요. 일단 당장 집에 가서 따져봐야겠어요 라고 채린 씨가 말하니까 저는 잠깐만요. 그러면 안 됩니다 라고 말렸어요. 지금 당장 들이받으면 그냥 부정하고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만 바보가 되는 거죠. 채린 씨가 그럼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사실 저도 확실한 계획이 있었던 건 아니지만 며칠 동안 혼자 생각했던 것들을 말해봤어요. 저는 며칠 동안 혼자 생각했던 계획을 말했어요. 증거를 더 확실하게 잡아야 합니다. 그리고 법적으로 대응해야 해요. 상간 소송도 걸고 위자료도 받아내야 하고요. 그냥 당하고만 있을 순 없잖아요. 채린 씨가 처음엔 망설이더니 맞아요. 그냥 넘어가면 안 되죠. 근데 법적인 일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라고 물어봤어요. 저도 사실 잘 몰랐지만 인터넷으로 많이 찾아본 정보들을 알려드렸어요. 변호사 선임부터 해야겠어요. 그리고 더 확실한 증거들을 모아야 하고요. 저는 이미 인터넷으로 불륜 관련 소송에 대해 많이 찾아봤거든요. 상간 소송을 걸려면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하는데 지금 가지고 있는 건 아직 부족해요. 더 결정적인 증거가 필요합니다. 채린 씨가 고개를 끄덕이면서 그럼 우리가 뭘 더 해야 하나요?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채린 씨가 그럼 우리가 계속 미행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라고 물어보니까 저는 그런 것보다는 전문가한테 맡기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사설 탐정이나 그런 전문 업체가 있잖아요 라고 말했어요. 채린 씨가 그런데 비용이 많이 들 텐데 라고 걱정하니까 지금 돈 아낄 때가 아니에요. 나중에 위자료로 다 받아낼 수 있을 거예요 라고 말했습니다. 사실 저도 돈이 많지는 않았지만 이런 일에는 투자를 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면서 채린 씨와 함께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습니다. 일단 변호사 상담부터 받아보고 그 다음에 조사업체도 알아봅시다. 그리고 우리 각자 집에서도 조심스럽게 증거를 더 모아봐야 해요. 채린 씨가 어떤 증거요? 라고 물어보니까 핸드폰 내역이나 카드 사용 내역, 이상한 행동 패턴 같은 것들 말이에요 라고 설명했어요. 그날 카페에서 헤어지기 전에 채린 씨가 정말 고마워요. 혼자였다면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을 텐데 라고 말하더라고요. 저도 저야말로 고맙습니다. 같이 해결해 나가면 더 좋은 결과가 있을 거예요 라고 대답했어요. 그리고 내일 변호사 사무실 알아보고 연락드릴게요 라고 말하고 헤어졌습니다. 처음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 같다는 희망이 생겼어요. 집에 돌아와서 지훈이가 오늘 어디 갔다 오셨어요? 좀 늦으시네요 라고 물어보니까 동료들이랑 한잔했어 라고 대답했어요.
거짓말을 하는 제 자신이 한심하기도 했지만 아직은 들킬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지훈이는 술 냄새가 안 나는데요? 라고 웃으면서 말했는데 그 웃음이 너무 자연스러워서 오히려 더 화가 났어요. 정말 연기를 잘하는구나 싶었습니다. 그날 밤에 채린 씨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변호사 사무실 몇 군데 알아봤는데 내일 상담받으러 가보시겠어요? 채린 씨도 바로 답장이 왔어요. 네, 꼭 같이 가요. 이제 진짜 시작이네요. 그 문자를 보면서 정말로 복수가 시작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변호사 사무실에서 상담을 받는데 생각보다 절차가 복잡하더라고요. 변호사가 불륜 소송은 증거가 가장 중요합니다. 현재 가지고 계신 자료로는 정황 증거 정도는 되지만 결정적인 증거가 더 필요해요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전문 조사 업체를 소개받았습니다. 변호사가 이런 일에 전문적인 업체들이 있어요. 비용은 좀 들지만 확실한 증거를 잡을 수 있을 거예요 라고 설명해 주더라고요. 조사업체 사무실을 방문했는데 생각보다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었어요. 직원이 보통 일주일 정도면 충분한 증거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CCTV 추적, 직접 미행, 숙박업소 출입 확인 등 다양한 방법을 사용해요라고 설명했습니다. 비용은 꽤 나갔지만 채린 씨와 반반 나눠서 부담하기로 했어요. 이 정도 투자는 해야죠. 나중에 다 회수할 수 있을 거예요 라고 서로를 격려했습니다. 조사업체에서 일주일 정도 미행 조사를 했는데 정말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어요. 지훈이와 승도는 거의 매일 만나고 있었던 거예요. 호텔, 모텔, 심지어 승도의 사무실에서도 만나고 있었습니다. 사진과 동영상 증거가 수십 장이 나왔어요. 이 정도면 법정에서 충분히 인정받을 수 있다고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이런 확실한 증거는 처음 봅니다. 소송에서 유리한 위치에 설 수 있을 거예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조사 과정에서 더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됐어요. 두 사람이 만난 지 벌써 6개월이 넘었다는 거였어요. 제가 그날 카페에서 본 게 처음이 아니었던 거죠. 그동안 얼마나 많은 거짓말을 했을까 생각하니까 정말 화가 났어요. 채린 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바보같이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말하더라고요. 채린 씨와 저는 공동으로 소송을 진행하기로 했어요. 지훈이와 승도 모두를 상대로 상간소송을 걸고 각자 배우자에게는 이혼 소송도 준비했습니다. 변호사가 위자료는 보통 몇 천만 원 정도 나오는데 증거가 확실하니까 좀 더 높게 청구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말하더라고요. 청구 금액을 정하면서도 정말 떨렸어요. 이런 일이 제 인생에 일어날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그런데 소송 준비를 하면서 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어요. 조사업체에서 승도의 과거를 조사해 보니까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던 거예요. 예전에도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운 적이 있었다는 거죠. 그때는 채린 씨가 모르고 넘어갔나 봅니다. 정말 상습적으로 바람을 피우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이런 자료까지 나왔으니까 더욱 유리해질 거예요 라고 변호사가 말했어요. 채린 씨한테 이 사실을 알려주니까 완전히 분노가 폭발하더라고요. 이런 인간이었다니 정말 믿을 수가 없어요. 그동안 제가 얼마나 바보같이 살았는지 모르겠네요.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지훈이도 처음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을까 싶어서 정말 화가 났어요. 이제 진짜로 끝장을 내야겠어요 라고 채린 씨가 말했는데 저도 완전히 동감했습니다. 마침내 소장을 접수했습니다. 상간소송과 이혼소송을 동시에 진행하기로 했어요. 변호사가 이제 상대방에게 소장이 송달되면 연락이 올 겁니다. 아마 합의를 제안해 올 텐데 너무 쉽게 응하지 마세요. 끝까지 가야 제대로 된 결과를 얻을 수 있어요 라고 조언해 줬어요. 그 말을 들으니까 정말로 전쟁이 시작된다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동안 속으로만 끙끙 앓았는데 이제 정면으로 맞설 수 있게 된 거잖아요. 정말로 이틀 후에 지훈이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목소리가 완전히 떨리고 있었어요. 여보, 이게 뭐예요? 갑자기 고소장이 와서 깜짝 놀랐어요. 이야기 좀 해요.
저는 이야기할 것도 없어요. 변호사를 통해서 하세요라고 말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그 순간 정말 시원했어요. 그동안 속으로만 끙끙 앓고 있었는데 드디어 제대로 응수할 수 있게 된 거잖아요. 지훈이가 당황하는 모습을 상상하니까 속이 다 시원했습니다. 채린 씨도 승도한테서 연락이 왔다고 하더라고요. 무릎 꿇고 빌면서 용서해달라고 하는데 이제 와서 그런 말이 통할 줄 알아요? 라고 화를 내더라고요. 정말 그동안 우리를 바보로 만든 대가를 치르게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미안하다고 해서 용서받을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이미 선을 넘었어요라고 채린 씨가 말하는데 정말 속 시원했어요. 그 후 며칠 동안 지훈이는 계속 연락을 시도했어요. 문자도 보내고 집에서도 여보, 진짜 이야기 좀 해봐요. 오해가 있는 것 같아요라고 말했지만 저는 완전히 무시했습니다. 오해가 무슨 오해예요? 모텔에 들어가는 것까지 다 찍혔는데 무슨 오해가 있다는 거죠? 지훈이가 점점 초조해하는 모습을 보니까 오히려 제가 마음이 편해지더라고요. 재판 준비 과정에서 변호사가 상대방 측에서 합의 의향을 타진해 왔어요. 위자료 2천만 원씩 지급하고 조용히 마무리하자고 하는데 어떻게 하시겠어요? 라고 물어봤어요. 채린 씨와 저는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이 정도 증거면 재판에서 더 많이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라고 말하니까 변호사도 맞습니다. 끝까지 가보시죠 라고 동의했어요. 드디어 재판 날짜가 잡혔습니다. 법정에 서는 것도 처음이고 이런 일로 재판을 받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지훈이와 승도는 변호사를 각각 선임했더라고요. 아마 비용이 만만치 않았을 겁니다. 그것도 자업자득이죠. 법정에서 지훈이와 마주쳤는데 완전히 초췌해진 모습이었어요. 그래도 전혀 동정심이 들지 않았습니다. 우리 쪽에서 제출한 증거들이 정말 압도적이었어요. 모텔 CCTV 영상, 호텔 출입 기록, 카페에서 찍은 사진들, 심지어 둘이 나눈 문자 메시지까지 모든 게 다 확보됐더라고요. 조사업체에서 정말 철저하게 해준 덕분이었어요. 재판부에서도 증거가 매우 명확합니다라고 말했어요. 지훈이와 승도 측 변호사들이 실수였다. 일시적인 감정이었다. 가정을 파괴할 의도는 없었다. 이런 변명들을 늘어놓았지만 재판부는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특히 승도의 경우에는 상습적인 불륜 이력까지 드러나면서 더 큰 비난을 받았어요. 재판부에서 피고는 결혼 생활을 성실히 이행할 의무를 심각하게 위반했으며 이는 단순한 실수가 아닌 습관적 행동으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그 말을 들으니까 정말 속이 시원했어요. 이제야 제대로 된 심판을 받는구나 싶었거든요. 결국 위자료 판결이 나왔는데 생각보다 높게 나왔어요. 지훈이는 저한테 3,500만 원, 승도는 채린 씨한테 3,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어요. 총 7천만 원이었습니다. 변호사도 요즘 불륜 위자료 치고는 상당히 높은 금액이에요. 증거가 확실하고 상습성까지 인정받았기 때문이죠라고 말했어요. 재판부에서도 피고들의 행위는 매우 악질적이며 원고들이 받은 정신적 피해가 상당하다고 판단했다고 했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법정을 나오는데 지훈이가 저를 붙잡고 여보, 정말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었어요? 우리 다시 이야기해봐요 라고 말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이미 늦었어요. 당신이 선택한 결과예요 라고 말하고 그냥 지나쳤어요. 그 순간 정말 모든 게 끝났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8년의 결혼 생활이 이렇게 끝나는구나 싶어서 착잡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후련했어요. 채린 씨도 승도한테 똑같이 말했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어요. 당신은 제 인생에서 완전히 삭제된 사람이에요. 정말 시원한 말이었어요. 그동안 얼마나 답답했는데 드디어 제대로 된 복수를 한 거잖아요. 승도도 완전히 망가진 모습이었다고 채린 씨가 말했어요. 사업도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소문이 나면서 클라이언트들이 떠나고 있다던데요 라고 하더라고요. 판결문을 받아들고 나서 채린 씨와 카페에 앉아 있는데 둘 다 말이 없었어요. 그동안 이 일만 생각하고 살았는데 정말로 끝이 나니까 오히려 허무하더라고요.
이제 뭘 해야 할까요? 라고 채린 씨가 물어보니까 저도 글쎄요. 잘 모르겠네요. 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었어요. 복수는 완성했지만 그 다음에 뭘 해야 할지는 정말 막막했거든요. 그런데 이상해요. 복수를 다 끝냈는데도 마음이 시원하지가 않네요. 라고 채린 씨가 말하더라고요. 저도 똑같은 생각이었어요. 분명히 원하던 결과를 얻었는데 왜 이렇게 허전한 걸까요? 아마 그동안 이 일에만 매달려서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새로운 일상을 만들어야 하는데 그게 막막한 거죠라고 말했어요. 채린 씨가 맞아요. 이제부터가 진짜 문제네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채린 씨와 가끔 만나서 커피를 마시게 됐어요. 처음엔 그냥 같은 처지의 사람끼리 만나는 거였는데 점점 편안해지더라고요. 서로의 상처를 가장 잘 이해하는 사람이니까요. 우리 말고는 이 기분을 아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라고 채린 씨가 말했는데 정말 그런 것 같았어요. 같은 아픔을 겪은 사람끼리만 나눌 수 있는 공감대가 있었거든요. 몇 주가 지나면서 채린 씨와의 만남이 점점 자연스러워졌어요. 처음엔 복수에 대한 이야기만 했는데 점점 다른 이야기들도 하게 되더라고요. 서로의 취미나 관심사, 앞으로의 계획 같은 것들 말이에요. 이상하네요. 이런 끔찍한 일로 만났는데 이렇게 편하게 대화할 수 있다니라고 채린 씨가 말했는데 저도 신기했어요. 어느 날 채린 씨가 혹시 시간 되시면 제 요리 교실 도와주실 수 있어요? 남자분이 계시면 참가자들이 더 편해할 것 같아서요. 라고 제안했어요. 저도 집에 혼자 있기 심심했던 터라 좋죠. 뭘 도와드리면 될까요? 라고 대답했어요. 그렇게 자연스럽게 채린 씨의 일을 도와주게 됐습니다. 위자료를 받고 나서 몇 달이 지났어요. 지훈이는 결국 이혼에 동의했고 채린 씨도 승도와 완전히 정리했습니다. 두 사람 다 완전히 인생이 망가진 것 같더라고요. 지훈이는 친정으로 들어갔고 승도는 사업도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소문이 들렸어요. 그래도 전혀 동정심이 들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한 일의 대가를 치르는 거니까요. 채린 씨의 요리 교실을 도와주면서 점점 재미를 느끼게 됐어요. 처음엔 그냥 심심해서 도와준 거였는데 사람들과 만나고 대화하는 게 생각보다 즐거웠거든요. 채린 씨도 정말 많이 도움이 돼요. 참가자들도 선생님을 좋아하시고라고 말해주더라고요. 오랜만에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어느 날 채린 씨가 혹시 같이 카페를 운영해 볼 생각 없으세요? 브런치 전문으로 해보면 어떨까요? 라고 제안했어요. 처음엔 깜짝 놀랐어요. 저는 요리를 잘 못하는데 괜찮을까요? 라고 물어보니까 요리는 제가 하고 선생님은 서빙이나 운영 쪽을 맡아주시면 돼요. 둘이 하면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말하더라고요. 생각해보니까 나쁘지 않은 제안이었어요. 어차피 회사도 그만뒀고 새로운 시작을 해볼 때가 된 것 같았거든요. 좋은 생각인 것 같네요. 한번 도전해볼까요? 라고 대답했어요. 채린 씨가 정말 기뻐하면서 와, 정말요? 그럼 바로 준비해봅시다 라고 말하더라고요. 오랜만에 뭔가 새로운 일에 도전한다는 설렘을 느꼈어요. 카페 창업 준비를 하면서 채린 씨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됐어요. 인테리어도 같이 고르고 메뉴도 같이 정하고 사업 계획서도 같이 만들었어요. 처음엔 사업 파트너 정도로 생각했는데 점점 더 각별한 사이가 되어가는 느낌이었어요. 서로를 가장 잘 이해하는 사람이니까 모든 게 자연스럽게 맞아떨어지더라고요. 드디어 카페 오픈 날이 다가왔어요. 간판도 달고 메뉴판도 만들고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간판에는 채움 앤드 유네스 키천이라고 써져 있었어요. 채린 씨의 채와 제 성인 윤을 따서 만든 이름이었죠. 정말 잘 어울리는 이름인 것 같아요. 라고 채린 씨가 말하니까 저도 우리 둘이 서로를 채워주는 관계가 됐으면 좋겠어요. 라고 대답했어요. 오픈 첫날 생각보다 많은 손님들이 왔어요. 채린 씨의 요리 교실 수강생들도 많이 왔고 동네 주민들도 관심을 가져주셨어요. 바쁘게 일하면서도 정말 즐거웠어요. 채린 씨와 함께 일하는 것도 자연스럽고 손님들이 맛있게 드시는 모습을 보니까 뿌듯했거든요.
우리 정말 잘 맞는 것 같아요라고 채린 씨가 말하는데 저도 완전히 동감했어요. 몇 달 후 조용한 브런치 카페. 채린 씨와 저는 함께 새로운 메뉴를 개발하고 있었어요. 불륜으로 시작된 만남이었지만 이제는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됐어요. 복수를 통해 만났지만 결국 서로를 치유해주는 사람이 된 거죠. 그때 그 일이 없었다면 우리 만날 수 있었을까요? 라고 채린 씨가 물어보니까 어떻게 알겠어요? 하지만 지금 이 순간이 중요한 거 아닐까요? 라고 대답했어요. 사실 처음엔 단순한 복수만 생각했어요. 배신한 사람들에게 대가를 치르게 하는 것, 그것만이 목표였거든요. 하지만 그 과정에서 진짜 소중한 사람을 만났어요. 서로의 상처를 이해하고 새로운 꿈을 함께 만들어가는 사람 말이에요. 복수는 끝났지만 우리의 새로운 시작은 이제부터입니다. 이번 사연은 46살 직장인 윤재민이 아내 지윤의 불륜 현장을 목격하면서 시작된 이야기입니다. 상간남 백승도의 아내 이채린과 만나 함께 체계적인 복수를 계획했고 전문 조사 업체를 통해 확실한 증거를 확보한 후 상간 소송을 진행했어요. 결국 총 7천만 원의 위자료를 받아내며 완벽한 복수에 성공했습니다. 복수 과정에서 만난 재민과 채린은 서로의 상처를 치유해주며 새로운 인생을 함께 시작하게 됐어요.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실 건가요? 바로 따져볼 건지 아니면 저처럼 체계적으로 준비해서 완벽한 복수를 할 건지 궁금합니다. 여러분, 오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지금 이 순간 무슨 생각이 드셨는지도 궁금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사연동행이었습니다.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마음 깊이 감사드립니다. 방송 끝나기 전에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 안 누르셨다면 그 한 번의 클릭이 이 채널을 계속 이어가게 하는 큰 힘이 된답니다. 다음 사연에서 다시 인사드릴게요. 여러분 평안하세요.